병의 피레토 한의원 원장 강재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결절성 양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결절성 양진을 강의하기 전에 우리가 이 결절성 양진은 피부 질환이죠. 자, 그런데 이 질환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생명체,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생명체의 기능적 구조적 단위는 세포죠. 그러면 질환이 발생했다라는 의미는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 세포가 질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세포는 특히 이 피부세포와 기관세포로 나눌 수 있죠. 저는 그냥 내외로 나누어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든 책을 보면은 이 세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 또 기능적인 부분,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은 저는 세포의 열 에너지학적 측면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바로 세포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열 에너지 발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절성 양진 바로 치료해야 되는데 이 결절성 양진을 치료하기 전에 바로 질병의 시작은 뭐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질병의 시작을 바로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세포의 손상은 바로 염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염증과 세포의 손상, 바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결절성 양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염증의 5대 증상입니다.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입니다. 자, 근데 결절성 양진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려움증입니다. 자, 가려움증은 왜 생길까요? 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이해할 때만이 결절성 양진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절성 양진을 치료하기 전에,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내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우리는 건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죠?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자, 우리 환자분들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자, 내 몸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뭐죠?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 3쾌를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온도와 이 연령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태어날 때 심부 온도는 대략 37도죠. 자, 모든 생명체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환경 온도가 27도라면 시체는 27도까지 내려가겠죠. 자,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10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죠. 불과 2도만 떨어져도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굉장히 또 희미해지고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겨드랑이 온도를 측정해 보면 한 36.5도가 나오고 아무리 병에 걸리더라도 저체온증까지는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5.8도 정도는 유지하게 되는데 이 둘 차이는 0.7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자, 결절성 양진이 생기더라도 내 체온이 떨어져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이 체온을 무시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듭니다. 자, 오늘 아침에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불행히도 오늘 저녁에 죽었습니다. 하루 만에 10도 떨어졌고 나이는 0살이 되겠죠. 자, 만약에 10살 된 애가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린 거고요. 6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60년 걸린 거겠죠. 자, 그렇다면 쭉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80, 150, 300, 600, 1200살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렸음을 알 수 있죠.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한 생명체가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만 될 수 있다라면 무엇을 뜻하죠?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 짧은 시간에 이 영생법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생명체가 단 하나의 생명체도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 심부 온도를 항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영생을 우리는 좀 현실적인 용어로 바꾼다라면 아주 건강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병들지 않고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 심부 온도를 24시간 내내 내 평생을 유지하는 방법이겠죠. 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심부 온도를 항시 유지해 준다라면은 질병에 걸리지 않겠죠? 자, 걸려있는 질병도 치료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체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체온은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체온을 연구해야 될까요? 자, 체온이란 모든 생명체의 기능적 구조적 단위인 셀에서의 열 에너지 대사의 최종적인 무형의 산물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바로 인체 물리학 또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체의 체온 분포 사진입니다. 자, 체온은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로 나누어질 수 있죠. 자, 심부 온도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항시 37도를 일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피부 온도는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피부 온도라 하는데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체온은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여서 항시 체온 37도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체온의 항상성을 호메오스타시스를 계속 유지해 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상 하부에서죠. 그런데 체온이 안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부 온도 37도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 볼까요? 자, 모든 생명체의 시작의 온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식물과 동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유지의 절대적 3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 유지의 절대적 3요소 햇볕 온도 수분에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질병이 걸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햇볕 온도 수분의 문제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부 온도는 인체는 60조에서 한 100조 개 정도의 셀의 개수가 된다 그러죠. 자, 이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발휘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온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포가 비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할 때 이 심부 온도는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 자, 쫓겨는 결절성 양진의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바로 심부 온도가 유지가 되지 못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셀이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해서 결절성 양진 질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갔을 경우 인체는 어떠한 생리적인 병리적인 변화를 보이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도 심부 온도가 내려갔을 때는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니까 심부 혈관은 수축이 되겠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 피부 혈관은 확장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체 물리학에서 온도와 표면 장력과의 관계 속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표면 장력이 약해지겠죠? 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조직에 변형이 오는 겁니다. 돌출, 비대, 융기, 팽창. 자, 왜 결절이 생길까요? 왜 조직에 변형이 왔을까요? 바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바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면서 결절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닫히게 된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게 된다. 모공이 수축이 되고 그때 모발이 서게 되는 임모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닫힐 때 땀 분비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땀이 잘 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나는 땀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분들 자세히 살펴보면은 국소다한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자, 환부를 생각해 보시죠. 환부는 따끔거리고 화끈거립니다. 심한 경우는 통증이 있고. 자, 왜 발생하죠? 왜 따갑고 왜 화끈거리죠? 자, 반대로 생각하면 피부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갔을 때 바로 그게 염증이다라는 이야기. 자, 서양의학에서는 염증의 발생 원인을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다양한 인체 내의 염증성 매개 물질, 히스타민, 사이토카인,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여러 가지 염증성 매개 물질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증 물질을 억제하는 약을 쓸 경우는 염증이 그대로 없어집니다. 효과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염증성 매개 물질은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신분도가 낮아지면 병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면 장력에 약하라는 겁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표면 장력은 약해진다 그랬죠? 조직에 변형이 오는 거죠? 비대, 윤기, 팽창, 돌출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자, 피부병에 있어서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구진, 부종, 팽진, 면포,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 다 조직의 윤기 현상이죠. 자, 왜 윤기가 되죠? 바로 뭔가 힘이 가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힘은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조직의 변형이 왔다라는 거죠. 자, 결절 왜 생겼는지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다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거죠. 모공을 수축해서. 자, 그런데 이 모공이 수축될 때, 모공이 다칠 때는 심장에서 먼 쪽부터 다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손끝, 발끝부터 다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모공이 다칠 때는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피부는 건조, 균열, 태선화 현상을 자연스럽게 거치게 되겠죠. 자, 피부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들어서 피부는 각질, 인설, 가피와 같은 탈락성의 증상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자, 피부병, 다양한 피부병이 있지만 그 개개의 병을 보면은 아주 비슷한 양상으로 갑니다. 좀 약간의 병의 발생 부위 특징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병명이 달라질 뿐 염증이 발생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염증이 어떤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병명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열 방출의 곤란. 모공이 다치니까 열이 방출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강제적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현상이 발생하겠죠. 바로 그때 가려움증입니다. 자, 결절성 양진의 주 증상은 결절과 가려움증이죠. 자, 이제 가려움증이 왜 발생했는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려움증을 치료하려면은 그러면 모공을 열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다쳤을 때 열 쏠림 현상이 생기겠죠. 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은 쉽게 방출이 되겠죠. 자, 방출되는 형태는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형태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열이 쏠릴 때 피부 온도가 상승되겠죠. 바로 그때 염증이 되는 거죠. 표면 장력은 약해져서 조직의 변형이 찾아온다. 결절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기, 종양도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땀 분비가 감소하겠죠. 자, 땀이 잘 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땀이 많은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은 다 모공이 다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땀이 안 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도 땀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땀이 많아서 열 체질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열 에너지는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 구멍이 많은 부위는 얼굴이 되겠죠. 자, 얼굴 쪽으로 열이 확 쏠릴 때 그쪽으로 내외 온도 차이에 의해서 다 땀의 분비가 많아진다. 자, 그 외에도 겨드랑이, 사타구니, 손바닥, 발바닥 쪽으로 열이 많이 쏠릴 때 그쪽으로의 국소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땀이 나는 것은 땀이 안 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국소다한증도
또 치료를 해야 될 하나의 질환입니다. 자, 이걸 좀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해 본다면, 자, 결절성 양진은 결론적으로는 세포에 손상이 일어난 거죠. 자, 세포에 손상이 일어났을 때는 세포 속의 소기관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거기에서의 ATP의 합성 장애가 생겨서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심부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심부온도가 내려가면은 인체 조절 중추 하이포살라무스 시상 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체온을 빨리 올려서 정상화시켜라라는 명령이겠죠.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현상이 벌어진다. 자, 피부온도 올려라. 모공은 빨리 닫아라. 땀 분비를 줄여서 빨리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 심부온도를 빨리 최적화하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다시 심부온도는 정상화될 겁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환경과 먹거리 속에서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서 다시 세포 손상이 이루어지고 심부온도가 낮아질 경우에는 다시 이러한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반복되고 장기화됐을 때 내 몸에 어떠한 병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어떠한 병이 일어나죠 라는 또 그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결절성 양진도 이러한 병 중에 하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결절성 양진의 주증상 중에서 염증, 자, 가려움증, 결절 왜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결절성 양진 발생 원인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병을 인체 물리학적,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왜 결절이 됐고, 왜 염증이 발생했고, 왜 가려움증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